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이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달의 반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정다감이에요. 우리 달의 반은 차 마시고 정 나누는 그런 우리 모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다후소영이라고 해서 모근 이생 선생님이 지으신 시예요. 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병에 생물을 길어 깨어진 솥에 노화차를 다리네. 귀로 듣는 것이 갑자기 밝아지고 코로는 아름다운 자연의 향을 맡는다네. 벼랑간 눈이 가리운 것이 사라지니 밖으로는 조그만 티도 보이지 않네. 혀로 음미하고 목으로 넘기니 온몸이 바르게 되어 치우침이 없네. 가슴속 신령스러운 마음자리 환히 밝아 생각에 그릇됨이 없네. 어느 겨를에 천하 다스리는 일에 생각이 미치랴. 군자는 마땅히 집안을 바르게 해야 하리 라고 선생님이 노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차는 오감으로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갑자기 밝아진다. 또 눈에 가리운 것이 사라지니 밖으로는 조그만 티도 보이지 않네 라고 하셨고요. 코로는 아름다운 자연의 향과 관통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혀로 음미하고 목으로 넘기니 온몸이 바르게 되어 치우침이 없네 해서 마음자리가 환히 밝아 생각에 그릇됨, 즉 속임이 없네 라고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느낌을 이렇게 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차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내내 했었죠. 우리가 달의 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면이 있기는 해요. 차는 식사 후나 여가에 즐겨 마시는 음료를 우리가 흔히 차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확한 의미의 차는 차나무의 순이나 잎을 따서 만든 것을 우리가 차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삼차나 율무차, 커피나 콜라 이런 것들은 무엇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대용차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요거는 어디예요? 차나무 밭이에요. 차나무 밭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대부분 저 아래쪽에 있어요. 하동, 특히 또 요즘에는 제주도에도 굉장히 큰 녹차밭이 있지요. 그러면서 흔히 떠올리는 차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보성 녹차밭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차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곳은 햇볕이 많이 들고 또 강수량도 좋아야 하고요. 이 그림에서처럼 해가 완전히 쨍쨍 내리쬐는 그런 곳보다는 한쪽에는 그늘이 지고 한쪽에는 해가 많이 드는 이런 곳이 바로 반양해가지고 이런 곳이 차의 재배 아주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느 것을 갖고 만드냐면요. 여기 보면 차 잎 보이시죠? 이게 제일 뾰족한 이 부분을 창처럼 생겼다 그래서 일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 있는 것은 깃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상품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1창 1기 거의 1창 2기까지는 최상품의 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숲만 따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설차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최상품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잎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자, 여기 보면 예쁜 차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흰색의 5잎을 가지고 있고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 수순을 달고 있는 차꽃인데요. 차나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이 저 여기 보면 꽃이 있는데 열매가 같이 달려 있어요. 꽃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또 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꽃이 피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들은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차는 신기한 게 이 꽃이 10월, 11월에서 피기 시작을 해서 지고 나면 열매가 쭉 익어가요. 익어가면서 그 열매가 그 다음에 꽃이 필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나무를 우리가 실화상봉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 시대 꽃화, 열매와 꽃이 같이 있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식물 같지 않고 참 신비로운 그런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이름으로 실화상봉수라고 우리가 차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는 어떻게 마시게 되었냐? 여기 있는 요분은 중국의 삼황 5제 중에 한 사람인 염제 신농이라는 사람이에요. 염제, 불을 다스리고 신농,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 5,000년 전에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한테 아주 이로운 식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온갖 풀 그런 것들을 직접 따서 먹어보고 본인이 그거를 어떤 약효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저것 풀을 뜯어 먹고 났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거가 독이 있었는지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랬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길래 그 잎을 따서 먹었더니 그 독이 있던 것들이 해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마시게 되었던 거는 약용으로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그 풀이 알고 보니 차나무였더라. 그래서 약으로 마시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약으로 마시는 좋은 거를 조금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마시고 난 그 잎을 가지고 묻혀서 나물을 먹기도 하고 또는 그 찻잎을 넣어서 죽을 끓여서 먹기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 응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차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학서죠.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차에 관한 것을 무엇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차는 음식을 소화하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발증을 먹게 하고 잠을 적게 하며 독을 해독시켜준다라고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차에 9가지 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머리를 맑게 한다. 차를 마시면 머리를 맑게 한다. 두 번째 귀도 밝게 해주고요. 또 눈도 밝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단맛도 좋게 하고 소화 촉진을 돕기도 하고요. 또 술을 깨게 하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은 술을 마시게 되면 술상 옆에는 반드시 찻상을 옆에 두었다고 해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게 되면 술을 깨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거나 신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잠을 적게 자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증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있고 또 추위나 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의 9가지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다정통고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우리 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거 보면 10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타임지가 선정한 이런 식품들이거든요. 첫 번째 토마토 있고요. 시금치, 견과류,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귀리, 또 마늘, 와인, 연어, 블루베리 그리고 또 바로 녹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좀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데요. 신라시대 때 화랑들은 차와 함께 자기 심신 수양을 닦기 위해서 다도가 필수이기도 했었어요. 그거를 해야지 화랑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유학자나 선비들이 차를 많이 즐겨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또 초의선설하고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들은 다선이려 그래서 참선과 차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차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같은 두 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차를 굉장히 즐겨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유배를 갔었잖아요. 귀향을 갔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차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초유선사 장예순 같은 경우에는 사제지간이기도 해요. 근데 친구처럼 굉장히 잘 지냈다고 그래요. 원래는 나이를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 하규 그 아들하고 초이선사가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학문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를 집대성하신 분이 바로 초의선사 장의순이라는 스님이시고, 이분이 지은 책이 동다송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학문과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3대 다인 그러면 정약용, 김정희, 초의선사를 꼽을 만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차는 오감 오미로 마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오감 중에서 첫 번째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차의 빛깔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향기를 맡는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맛을 보게 돼요. 차의 맛. 그 다음에 청각, 차를 우리면서 따르는 물소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듣죠. 그 다음에 촉각, 다구를 만졌을 때 우리 느낌. 그래서 차를 우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함께 하고, 또 오미, 5가지 맛이 있어요. 차에는 쓴맛, 넓은 맛, 짠맛, 신맛, 단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차는 오감 오미로 마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의 성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차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아보면 첫 번째 탄닌,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떫은 맛을 느끼기는 해요. 근데 이 떫은 맛이 바로 노화 방지에 좋고요.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비만 예방. 그래서 보이차가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거를 그냥 마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판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이 약간 단맛, 감칠맛을 내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바로 뇌세포의 활성화를 일으켜서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성분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하면 쓴맛을 나타내는데, 이 쓴맛 때문에,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에도 좋은데, 이런 카페인 이야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카페인은 커피에 있으니까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 차에 있으니까 차도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차에 있는 카페인은 다른 성분, 아미노산, 즉 대아닌이라는 성분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 쌓이지가 않고 몸 바깥으로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록소 성분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에 입냄새 제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 또 피로 회복에 좋은 게 바로 우리 차입니다. 차의 성분 봤고요. 그 다음에 차에는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의 6대 다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차를 우렸을 때 나타나는 탕색을 가지고 차를 6가지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크게 6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나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게 찻자리예요. 요거는 제가 했던 찻자리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찻자리를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꾸며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찻자리만 그냥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물을 이용한 찻자리 꾸미기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 가지, 이거는 가을에 했던 거고요. 이거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런 찻자리 모습이에요. 차는 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마시는 그런 게 차죠. 그래야지 사람들 사이에 유대관계도 좋아지게 하고 소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차예요. 요거는 우리 문화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찻자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